21세기는 위기의 시대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생태 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말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다라고 하죠.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기후 화면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정도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인류 사회는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은 정말 시작되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2016년 12월 17일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소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시리아, 남아시아, 발트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이버 전쟁이 결국 세계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반도가 바로 그런 위험한 곳이라는 것 대개는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물론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라고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200개도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그런 훌륭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개 이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5.0 만점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 이상이 되면 풀 데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국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20개 정도 나라가 민주주의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한국일보 12월 1일자 보도를 보면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일 높은 기둥이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지지하는 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연령을 다 초월하고 전체로 봐도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대의 민주주의인데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대의 민주주의가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21세기는 위기의 시대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국의 시대라고 하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맞는 건가요? 제국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제국주의자여서가 아닌 거고요. 실제로 지나간 수천 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주름잡아온 것이 대체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한 국가가 아니고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그런 여러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합한 국가,
이게 이제 제국이란 말이죠. 꼭 황제가 있어야 제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국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는 6가지 힘은 무엇일까요? 네. 이 첫째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위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많은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중국이 처음으로 통일된 것도 역시 진시황의 전쟁을 통해서였죠. 그 당시 진시황은 기원전 4세기 일입니다만은 규격화된 석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자동 활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도 그렇게 세계사를 뒤흔든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가장 최근의 일로는 세계 대전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편성된 것, 영국이 지배하던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넘어간 것도 결국 전쟁을 통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국이라고 하면 영토가 대체로 넓은데 영토가 너무 넓으면은 통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에 잡음이 많이 나면 좀 바꿀 수도 있죠. 지금 바꾸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중간에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지정학적 자, 지금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중에서 마이크에 잡음을 많이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30분 정도 30분이 아니고 30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시 마이크를 교환했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전쟁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치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의 반도라고 하는 지중해상에서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했던 거고요. 그리스도 역시 고대 그리스 제국도 반도 국가인데요. 지중해를 무대로 활약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집트에 가까운 그리스 반도가 유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잔틴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도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그 역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요. 또 영국이나 일본은 영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섬이라고 하는 조건, 대서양에 연결되어 있는 섬이라는 조건을 많이 활용했고요. 미국은 또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토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유리한 입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반도도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겪게 된 것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겠죠.
지금도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한반도 때문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이용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움직인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역사상에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상과 종교 힘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서양 중세를 이끈 힘이 되었고요. 또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기독교 사회의 종교 개혁을 성공함으로써 유럽 사회는 세속화되고 유럽 사회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근대가 열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종교적인 영향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회 북한에서 보더라도 고대에는 불교를 이용해서 중앙 집권적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영국에서는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대영 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또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 러시아에 수용이 되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사상과 종교 힘도 역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지요. 여러분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영국의 의회입니다. 영국의 의회가 좀 특별한 점은 정치를 변화시켜 왔죠. 그 결과 달리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결국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이 세계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도자의 힘.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대단히 중요한 작가죠. 현대 작가입니다. 그는 별들의 시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 그렇듯이 지루하고 남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제 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별이 제대로 뜨면 그 나라의 역사는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리멸렬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프랑스를 벗어나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또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남부와 북부가 고질적인 뭐랄까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북군이 승리로 장식하게 되면서 미국의 근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죠. 그런가 하면 최근의 예지만 독일에는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다른 점에서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외교적인 면에서 유럽 통합을 추진한 점에서 재통일을 가져온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가 있었던 거고요. 목소리가 아주 좋다고 하는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채팅은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사를 바꾼 큰 힘으로는 사실 시민의 역량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고 이미 일찌감치
고대 로마 시대에도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로마 시민들의 동기부여에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평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슬럼프에 빠지죠. 그런 오랫동안 숙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때도 이제 황제들이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로마를 지배했다. 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과 서커스라고 하는 오락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황제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것도 사실 뒤집어서 보면 황제는 결국 누구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매수되는 시민이 아니고 빵과 서커스가 아닌 다른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 같은 이는 역사를 이끈 위대한 힘, 이것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역사가 레오폴드 폰 랑케 같은 분은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민중들이 일으키는 폭동, 밀란 같은 것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말을 해왔죠. 그만큼 특권층이 지배를 하면서도 결국 다수인 민중, 현대의 개념으로 시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역사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은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전염병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어떻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14세기부터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유럽과 아시아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몽골이 120년 만에 쓰러지고 만 것도 따지고 보면 흑사병 때문이라는 연구가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렇게 타격을 받은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9세기 중반부터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많이들 주목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흑사병이 어떻게 번져갔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347년부터 1351년까지 불과 몇 년인가요? 4년이죠. 불과 4년 만에 전 유럽이 흑사병 위기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인구의 절반을 잃기도 했고요.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것은 그저 보통이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흑사병으로 크게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첫째는 교역이 발달해서 네트워크가 아주 긴밀했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 도시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도 이렇게 삽시간에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은 바로 그런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